이것저것 오만 가지를 말하는 시기 오만 가지 서범식입니다. 이제 며칠 있으면 우리의 고유 명절인 추석입니다. 구독자 여러분들 풍성한 추석 명절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추석을 한자로는 가을 추자에 저녁 석자를 더해서 추석이라고 합니다. 저녁 석자는 어두운 밤이나 저녁이라는 뜻을 가진 글자입니다. 단순하게 생각을 하면 가을날 저녁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 저녁 석자의 갑골문을 보면 초승달을 그린 것입니다. 달은 저녁에 뜨고 초승달이 뜬 밤은 어둡기 때문에 날이 저물다 라는 뜻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아주 먼 옛날에는 달월자와 저녁 석자가 모두 초승달을 그린 것으로 달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달월자는 저녁 석자에 점 하나를 더해 달에 있는 검은 흔적을 표현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추석을 우리말로 다시 풀어보면 가을의 저녁 달로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추석을 다른 말로는 중추절이라고도 합니다. 중추절을 한자로는 버금 중자에 가을 추자 그리고 마디 절자를 써서 중추절이라고도 쓰고 있습니다. 옛날에 한자로 사람이나 계절의 순서를 말할 때 첫 번째에는 앞에 마지 백자를 붙이고 두 번째에는 버금 중자를 그리고 마지막에는 계절 개자를 붙여서 불렀습니다. 계절 개자에는 막내 또는 끝, 마지막이라는 뜻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아버지를 백부 그리고 둘째 아버지를 중부라고 부르고 막내 작은아버지를 계부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동생의 부인은 제수 그리고 막내 동생의 부인을 계수라고 불렀습니다. 자, 그럼 계절로 돌아와서 음력으로 7월, 8월, 9월을 가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을의 첫 번째 달 7월을 백추, 8월을 중추, 9월을 계추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계절 봄, 여름, 겨울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중추절이라고 한다면 가을, 8월에 있는 명절이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버금 중자에 있는 우리말 버금은 무슨 뜻일까요? 버금은 으뜸의 바로 아래이거나 거의 같다, 비슷하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버금 중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집을 1,000만 원에 팔겠다고 내놨습니다. 이 사람은 1,000만 원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것이지 꼭 1,000만 원을 받아야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형편이 좋다면 여유 있게 기다릴 것이고 형편이 어렵다면 가격은 더 내려갈 것입니다. 반면에 집을 500만 원에 사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마음에도 집이 마음에 든다면 500만 원 이상을 지불할 생각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개인은 집을 사고 파는 사람 사이에서 중개를 시작을 합니다. 아마도 집의 가격은 1,000만 원과 500만 원 사이에서 결정이 될 것입니다. 990만 원이 될 것인지 또는 510만 원이 될지 그것은 중개인의 역할입니다. 만약에 가운데 중자를 써서 중개라고 했다면 1,000만 원과 500만 원의 사이의 중간 750만 원이 되어야 합니다. 예를 하나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3자가 분쟁 당사자 사이에 들어 분쟁을 조정하고 해결하는 것을 중재를 한다고 말을 합니다. 여기에서도 버금 중자를 쓰고 있습니다. 분쟁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분쟁 당사자를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는 없는 일입니다. 단지 당사자 간 불만을 최소화시키고 만족을 극대화시키는 방안을 찾는 것이 바로 중재인 것입니다. 또 백중지세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은 서로 잘하고 못하고를 가리지 못하는 정도의 형세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해서 일부 인터넷에 나와 있는 중추절은 중국 고유의 명절이다 라는 말은 커다란 오류를 가지고 있습니다. 참고로
중국에서는 중추절을 가운데 중자를 써서 중추절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표준 국어 대사전에서는 중추절을 음력 8월에 있는 명절이라는 뜻으로 추석을 달리 이르는 말이라고 정의를 해놓고 있습니다. 우리가 논리의 근거를 제시를 할 때 흔히 이렇게 말을 합니다. 책에서 보았다, 또는 신문이나 방송에서 보았다, 그리고 인터넷에 그렇게 나와 있더라. 책이나 신문, 방송, 인터넷에서 다루고 있는 정보들은 비교적 신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옳은 것만은 아닙니다. 저도 제 말이 언제나 옳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단지 여러 방법을 통해 얻게 된 정보를 통해서 가지게 된 저의 생각일 뿐입니다. 또 추석을 순 우리말로는 한가위라고도 합니다. 여기에서 한은 크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위는 가운데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한가위라는 말은 8월의 한가운데에 있는 큰 날을 의미한다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삼국사기에도 그 당시 한가위를 기쁨과 잔치의 날로서 맞이했던 기록이 보입니다. 왕녀가 길쌈을 장려하기 위하여 나라 안의 여자를 두 패로 갈라 7월 보름부터 길쌈 경쟁을 붙여 한 달 뒤인 8월 보름에 우열을 가린 끝에 진 편이 이긴 편에게 술과 음식을 바치면서 곁들여 춤과 놀이를 즐기던 풍습이 있었는데 이것이 곧 가위라는 것이었다 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한 가위에서의 가위를 가배라고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옛말을 한자로 적어 놓고 있는 것일 뿐입니다. 어찌되었든 추석과 중추절 그리고 한가위는 우리 모두의 고유명절입니다. 추석과 중추절은 순 우리말 한가위를 한자로 표기해 놓은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름을 다르게 부른다고 해서 그 본질이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구독자 여러분들, 풍성한 우리 고유의 명절인 추석을 가족과 함께 시기오만가지를 보시면서 즐겁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끝까지 시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